지원을 해줘가면서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두산에 이제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으로 이적을 했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프로를 자기가 컨택트 해가지고 입단하는 걸로 하자는 식으로 막 그렇게 했었었죠. 김성근 씨가 많이 애를 쓰셨다 중간에서. 김성근 완전히 감독이요? 그거는 입단이다. 계약서 쓸 거다. 내년 시즌 고치 파이팅 독스에 합류하게 될 20살 자완투수. 그런데 トライアウトに受けたことがあるっていうのも、韓国人選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ちょっとないっていう。 아이고야. 물거품이 되어버린 꿈. 이 야구 쪽 판이 좁다 보니까 피해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민낯을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희망이라 믿었던 그는 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걸까? 10년째 현승이는 손에서 야구공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은 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있으면은 생기는 것 같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야, 신발에 구멍 날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군요. 야구 선수라는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현승이. 그의 인생은 온통 야구뿐이었습니다. 노력만 하면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피칭한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훈련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뽑기를 했어. 아이고, 24시간 내내 야구만 생각했네요. 언젠가 꼭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되겠다 다짐했지만 잠시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 엄마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길 가다 야구하고 싶다. 그냥 불쌍한 거지. 저는 미안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반항을 안 했어요, 얘는. 그런데 그렇게 야구 하나만 나오면 애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왜 그만두게 했느냐. 결국 고등학생 때 다시 야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예. 그곳에서 현승이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단 2개의 안타만을 내준 무결점 투수였습니다. 고교 시절 5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에 입단한 전직 야구 선수 서 대표였습니다. 탑3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카데미는 소다. 아카데미를 운영했네요. 선수들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가르치는 실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수협과도 협약을 맺고 프로 선수들도 자주 찾았던 서 대표의 아카데미.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현승이 가족은 그런 그가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먹고 사냐. 부모로서 또 그게 문제잖아요. 야구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일본 독립야구를 딱 얘기하는 게 귀에 싹 들어온 거죠, 저한테. 얘가 실력이 되느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트라이아웃이라는 시험 형태를 보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얘기가 그냥 입단이 된다였어요. 자완 130은 데려가려고 난리다. 서 대표의 말에 현승이 가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날부터 왕복 4시간 거리인 원주와 서울을 오간 두 사람. 아침을 가면서 먹을 때도 많았지.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사서 그냥 대충 먹으면 아니면 제가 싸서. 야, 진짜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 힘들었어요? 꿈이니까 여유를 느끼기도 싫었고 지치기도 싫었고. 저 센터 비용이 200만 원이라서 어머니가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하루 10시간 가까이 운동에 매진하던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제 일본 가는 건가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오키나와 팀에 그 다음 해에 8월에 가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11월에 트라이아웃을 보게 하겠다. 현승이처럼 일본 독립야구단을 꿈꾸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 씨인데요. 고등학교 때도 청소년 사인 야구를, 대학교에도 대학교 동아리 야구를 계속하고 그렇게 좀 많이 좋아해서 많이 열심히 했었죠. 속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130km가 나와서 이제 조금만 만들면 못 만들고 하면은 140 넘을 수 있겠다. 당시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서 대표의 격려를 받아 못내 아쉬웠던 야구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딱 불을 지펴준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하나의 벽을 넘을 수 있겠구나. 비선수 출신으로 이제 프로야구에 진출해보자.
선수 출신이 아닌 비선출 또한 프로 입문이 가능하도록 KBO 규약을 바꾼 계기가 된 한선태 선수. 아, 대단합니다. 대단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기회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제2의 한선태가 될 수 있다. 내년이라도 경력을 쌓아서 한국에 돌아오는 게 좋을 거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다는데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월에 이제 출국을 할 것 같으니까 호텔비를 내라. 그러면 다음 주에 출국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주 출국이었어요, 이제? 네. 갑자기 출국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나 다음 주에 나갈 것 같다. 주변에 다 연락했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그냥 다 남 주고 일단 너 해라 나 이제 일본 간다. 곧 일본으로 떠날 생각에 살던 집을 급하게 정리한 뒤 임시 숙소에 들어간 준호 씨. 행복한 꿈에 빠져 있던 그때 비행기 티켓은 언제 끊으면 되냐, 어느 날짜를 맞추면 되냐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인가 보다. 조금 더 미뤄지겠지. 그 기간이 6개월? 이제 에어비앤비를 빌릴 때도 길어야 한 2주 안에는 나간다.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 집주인도 간다더니 왜 안 가냐. 일본으로 떠나지 못한 건 현승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겠다. 21년 8월에 갔더니 그냥 딱 앉아서 팀이 결정됐다. 이바라키 팀이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현승이가 다른 팀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님이 예전에 그 SK대 그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올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좀 말씀드렸더니 아예 팀에 바로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제 요구를 하셨나 봐요. 11월 중순에 출국을 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12월에 팀에 합류하는 거죠. 야신 김성근 감독까지 도움을 줘서 한 독립팀의 입단이 확정된 현승이. 그런데 한테 전화와가지고 팀에다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한국 선수 영입 계획은 없다고. 없다고요? 현승이가 맨 처음 가기로 한 구단이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韓国人選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ちょっとないっていうこと。私は韓国の20歳のピッチャーの母ですけど 어머님이 うちの 일어를 息子のピッ 하시네요. チングの動画をファイティングドッグスにお送りしてテストを受けてチームに入れると聞きました私たちは。そういった事実はないです。それがないです。ありませんでしたか、そんなこと。それはそういった話はないです。はい。 내년 시즌 고치 파이팅 독스에 합류하게 될 20살 자완투수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더러 요시다 감독님께 제 소개와 목표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구단의 입단이 확정됐다며 현승이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했던 서 대표. 저걸 쓰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늘이 무너지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 뭐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틀린 게 아니다. 약간 그런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게 됐으니까. 야구밖에 몰랐던 그는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회의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야구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해봤자 이런 사람들 좀 다시 만날 텐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런 희망 고문을 한 것인지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선수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통해서 저희의 임금을 메꾸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금 내역서고요. 이거는요. 처음에 500만 원 오키나와 팀 가는 거를 해서 보낸 거고 이거는 코치 화이팅 독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보증금을 얼마씩 받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15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돈으로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승이가 입단하는 팀이 바뀌면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보증금, 유니폼 비용. 다른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뭐 숙박비 50만 원, 거기 컨택트비 뭐 한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한 200만
한 7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100만 원만 내라. 돈을 받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해서 여러 명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목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정작 팀에 입단을 문의한 적은 없다는데요. 야, 이게 도대체 그에게 취재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제 일본 독립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입국을 막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과연 이 선수들이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선수들도 분명히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서로.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며칠 뒤 서 대표는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단지 결과를 못 얻는 것도 제 탓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엄연히 말씀드리면 다 모든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 선수들의 입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서 대표. 고바야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제 후쿠오카에서 훈련 기간 운영을 하고 있다. 친구들이 이제 독립팀에서 뭐 감독 코치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팀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 김성근 감독이 독립구단을 이끌 당시 선수로 뛰었던 고바야시 료칸. 서 대표는 선수들에게 그를 현재 에이전트로 소개했는데요. 20년 2월 27일에 일본을 갔습니다, 제가. 사진 보니까 만나긴 한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애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준비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뜻이 그렇다면. 처음 만나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한 건 말씀하신 2월 27일인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독립야구단 얘기를 꺼냈던 시점이 그때가 날짜가 1월 달이었나요? 내가 이제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컨설팅비를 내라. 트라이아웃을 보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팀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했어요. 아예 확정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있던 트라이아웃은 명목상의 트라이아웃이다. 입단 확정을 들은 뒤 준호 씨가 돈을 입금한 날짜는 1월. 다 거쳐야 되는 건 그 기본적으로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반드시 선행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어떻게 면접도 안 보고 뽑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9월에 출국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때 바로 뭔가 출국할 상황도 안 됐고 몸도 안 됐었어요. 언제쯤 그러면 2박 3일 좀 일본에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네, 3월 10일에서 3월 15일이고요. 아유, 컨디션이 너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고바야시가 현재 에이전트는 맞는 걸까? 혼자서 과연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엄마가 의심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고바야시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뜻밖의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접 연락하셨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 안부 인사 같은 것도 좀 할 겸 네네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직접 그래서 네. 그랬는데 네,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원칙 같은 건데 네네.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네네. 그 부모님이 어떻게 관여해서 이렇게 에이전시로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거를 조금 약간 이해를 잘 못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짜 내년에 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 진짜 요거는 안심하셔도 되는 문제고. 혹시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것일까? 고바야시 선수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이에 실화탐사대팀은 작년 연말 일본 현지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서 대표의 사진을 근거로 고바야시 선수가 운영한다는 야구 레슨장을 찾아간 제작진. 있네요, 있긴. 있긴 있네요 다. 그에게 서 대표에 관해 물었습니다. どうやって知り合いになったんですか？ 2年もなるかな、コロナ禍に入る前か入った頃ぐらいですかねに、ご連絡をいただいて、一度ここにいらっしゃってお話を。エージェントどうのこうのという契約の話は何もしてないです、まだ。お金は来てますか？何も来てないです、来てないです。はい。お金もらったことももらったこともないです。初めて聞きました。 엄청 황당해 하는데요. 엄마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은 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라는데요.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그는 서 대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日本の独立リーグでプレーをしたい選手がいます。ちょうどこれ11月の末ですけど、日本が、
まあ、外国人の入国を禁止したちょうどニュースが流れたところだったので、多分無理だと思うよっていう話をはい。 코바야시를 만난 시점으로 부모님들한테 언급했던 독립구단이나 이렇게 해서 받으셨던 거는 일본 쪽으로 전혀 관계없죠. 네, 고바야시한테 돈이 관계없죠. 왜냐면 진행을 못했으니까. 제가 이거 일본에서 출금해가는 그 계좌가 있거든요, 어머니. 자동이체 되는 계좌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보내주시면 달라지네요. 완전 다른데요? 선수들에겐 일본으로 돈이 자동이체된다고 말했지만 제작진에겐 정작 선수들의 돈이 간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서 대표. 특히 이 친구는 올해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연습생 갈 수 있는 대회를 보면 제가 영상 보내 선수나 이런 선수들 영상 보냈던 거 그리고 이게 라인 일본 팀이랑 주고받았던 거 그런 내용 다 있어요. 과거 일본 독립팀에서 뛰었던 지인에게 자주 연락했다는 서 대표. 선수들의 피칭 영상을 보내며 입단을 문의했다는데요. 여기저기 알아보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27일에 받은 메시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한 독립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테스트조차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서 대표. 바로 현승이가 가려 했던 고치 파이팅 녹스 팀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년 시즌은 일본에서 뛸 수 있게 요거는 해주겠다고 저한테 좀 확답을 주실 부분이거든요. 어디 감독님이 그러신 거죠? 고치 파이팅 독스. 파이팅 독스. 선수들에겐 입단 확정을 약속한 뒤 지인에겐 돈을 들여서라도 입단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뭐 연습생이 이만큼 돈이 듭니다라는 거 보지 않을 건 제가 지원할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때까지 기다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려고 비용이 얼마 되냐 그거 내가 어떻게든 낼 테니까 내년 시즌에 어떻게든. 저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그가 국내에서 창단했던 독립야구팀을 보면 그 말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100만 주시면 됩니다. 딱 그러니까 반이 줄었네? 저 좋다고 100을 보낸 거죠. 저희가 로 왔는데 그리고 1월 달부터는 40만 원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승이에게만 2배가 넘는 회비를 요구했던 서 대표. 현승이한테만 100만 원 받은 건가요? 경기도에 정식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제 그건 언제 내신 거예요? 5월 정도 됐을 거예요. 더욱 황당한 건 그가 구단주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회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에? 아들한테 너무 올인을 하니까 낼 것 같았나 보죠. 만만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참. 그 피해자들에게 돈은 뭐 돌려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부모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니까 대부분 환불은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요? 네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레이닝비 지원을 서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거라 그래요. 아까 들어보니까 임금 체불 문제도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지난 12월 31일까지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공지까지 작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서 대표의 거짓말이 다 돈과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하나만 믿고 꿈을 쫓아서 온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요. 야신 김성근 감독이 현승이 입단에 관여했다고 이야기한 서 대표. 사실일까? 됐어요? 최근에 연락을 좀 계속 주고받으신 적 있나요? 선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혀 모른다고. 다음 주에 당장 일본 가는 줄 알고 집도 빼버리고. 아유, 불쌍하게. 선수들한테는 참 안 되게 돼 있네요, 상황이. 대선배까지 이용을 한 거네요. 김성근 감독님이 언급된 이유는 뭔가요? 김성근 감독이 언급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김성근 감독이 거기 전주훈련을 워낙 자주 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명예시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성근 감독님하고 뭐 따로 말씀하실? 아니 김성근 감독 얘기 나눈 건 없죠.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팀에 바로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제 요구를 하셨나 봐요. 이런 반복된 거짓말의 이유는 무엇일까? 센터의 인기가 높아지며 많은 선수들이 찾자 센터 확장을 이어간 서 대표. 동시에 여러 사업도 진행했는데요. 작년 1, 2월 정도 됐었을 거예요. 네, 그때쯤부터 이제 문을 좀 닫기 시작하면서 금전적인 어떤 출혈이 생긴 거죠.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악재들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 서 대표는 한국 프로야구단까지 이용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스카우트를 연결해준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뛰는 경기에 롯데 운영팀장을 데려왔다고 이야기한 서 대표. 그 사람은 바로 롯데 전 투수 겸 코치 윤형배 선수였습니다. 왜 내 이름을 대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지? 나하고 뭐 친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실력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부모들이겠지 전부 다. 야구에 끈은 못 놓고 이제 어떻게든 한 번 더 도전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말도 안 되고 참 못된 놈이네. 친형이 저 롯데 스카우트를 하셨거든요. 윤동배 뭐 스카우터님 이제 그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스카우터 현직에 계신 게 아니라 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줬는데 사실 이런 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실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조용히 도와주려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건데 저는 안 그래도 받았어요. 선물을 요구한다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해서 돈까지. 그런 없어요. 어느 팀이든 그런 스카우트는 없어요. 아니 직장을 평생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선물 그 뭐 얼마짜리 해준다고 한 1억짜리 해주나 1억짜리 해줘도 안 해. 그렇죠. 이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윤동배 전 스카우트 팀장. 스카우트들이 바보예요.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체크를 다 해요. 실제 이제 전투력이 괜찮은지 쉽게 이게 새가슴 마운드 말로 달달달 떨고 타자들 같은 경우는 스윙 한번 못하고 그런 체크가 필요한 거야. 좀 따끔하게 뭔가 좀 해서 좀 잘 해주세요. 모두가 서 대표에게 등을 돌렸어도 끝까지 그를 믿어준 건 현승이라고 합니다. 이 끝이 이렇게 거짓말인 걸 처음부터 알았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속상해라. 늦게 야구를 다시 시작해 더욱 간절했던 현승이의 꿈이 서 대표에겐 정말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공허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서 대표의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자기소개서 속 20살의 진심은 현승이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역경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마주할 정상에서 제 모든 인연과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